지금 이 순간에도 은 시장 어딘가에서 시한폭탄이 째깍거리고 있습니다. 창고 문을 열어보면 실제로 꺼내줄 수 있는 은이 점점 줄어들고 있거든요. 그런데도 종이 위에서는 수백 배의 은이 버젓이 거래되고 있습니다. 5년 동안 공급보다 수요가 많았고 그 구멍을 메우느라 실물 재고를 갈아 넣어왔습니다. 이제 그 바닥이 보이기 시작했죠. 만약 지금 시장에서 거래 중인 투자자 절반만 실물로 주세요라고 요구해도 거래소는 그냥 무너집니다. 오늘 이 이야기 끝까지 들으셔야 합니다. 2026년 지금 시장이 다시 한번 위험 구간에 진입했습니다. 이유는 단순합니다. 창고에 실제로 존재하는 은보다 종이 위에서 거래되는 은이 훨씬 많아졌거든요. 이걸 흔히 종이은이라고 부르는데 쉽게 말하면 이렇습니다. 은행이 실제 금고에 100만 원밖에 없는데 고객들한테 1000만 원짜리 통장을 발행해준 셈이죠. 코맥스, 즉 미국의 대표 선물 거래소 창고에는 두 종류의 은이 있습니다. 하나는 등록 재고로 투자자가 요구하면 당장 꺼내줄 수 있는 물량입니다. 다른 하나는 적격 재고인데 물리적으로는 창고 안에 있지만 주인이 따로 있어서 남한테 줄 수가 없는 물량이에요. 문제는 바로 그 즉시 내어줄 수 있는 등록 재고가 요즘 들어 무섭게 줄어들고 있다는 겁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파생시장이 커지면서 거래소들이 실물보다 훨씬 많은 선물 계약과 ETF 증서를 발행해왔기 때문입니다. 수익을 극대화하려는 구조적인 탐욕이 쌓이고 쌓인 결과죠. 그리고 지금 그 청구서가 도착하기 시작했습니다. 원래 선물시장이라는 곳은 만기일이 와도 실제로 은을 받아가는 사람이 거의 없었습니다. 대부분은 다음 달 계약으로 갈아타거나 그냥 현금으로 정산하고 끝냈거든요. 마치 치킨 상품권을 받았는데 귀찮아서 현금으로 환불받는 것처럼요. 그게 수십 년간 이어온 시장의 불문율이었습니다. 그런데 요즘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현금 말고 진짜 은으로 주세요 라고 요구하는 투자자들이 눈에 띄게 늘어난 거예요. 시장 불안이 커지면서 종이 증서보다 손에 잡히는 실물을 직접 쥐고 싶다는 심리가 퍼지기 시작한 겁니다. 전문 선물 시장에서조차 이런 현상이 나타난다는 건 그만큼 시장 신뢰가 흔들리고 있다는 신호이기도 하죠. 여기에 산업용 수요까지 폭발적으로 늘었습니다. 은은 단순한 귀금속이 아닙니다. 태양광 패널 하나를 만드는데도 상당량의 은이 들어가고 전기차 배터리, 반도체, 의료 장비까지 현대 산업 전반에 깊숙이 박혀 있는 핵심 소재거든요. 지난 5년간 이 산업용 수요를 채우느라 실물 재고를 계속 갖다 썼고 그 결과 세계의 은 재고는 과거의 10분의 1 수준으로 쪼그라들었습니다. 공급은 제자리인데 수요는 두 방향에서 동시에 치고 들어오고 있는 셈이죠. 숫자로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현재 코맥스 창고에서 당장 꺼내줄 수 있는 등록 재고는 약 8,800만 온스입니다. 시장에서 심리적 마지노선으로 여기던 1억 온스 아래로 뚫려버린 거예요. 언뜻 들으면 8,800만 온스면 엄청난 양 아닌가 싶겠지만 전 세계 선물 거래 규모와 비교하면 얘기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지금 시장에서 거래 중인 매수자 중 절반만 저 현물로 받을게요 라고 해도 거래소는 줄 은이 없어서 부도가 납니다. 은행으로 치면 뱅크런이 터지는 상황이죠. 예금자 절반이 동시에 창구로 달려와 현금을 찾겠다고 하면 어떤 은행도 버티지 못하는 것과 똑같은 원리입니다. 물론 지금까지는 99% 이상의 투자자가 현물 대신 현금 정산이나 2월을 택해왔기 때문에 이 구조가 유지될 수 있었습니다. 은이라는 금속 특성상 보관이 불편하고 운송도 번거로우니까요. 그런데 최근 들어 실물 은의 프리미엄이 붙고 시중 재고가 바닥났다는 소식이 퍼지면서 분위기가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위기감을 느낀 투자자들이 하나둘 실물을 요구하기 시작했고 만기일이 다가올 때마다 시장의 긴장감은 한 단계씩 높아지고 있습니다. 선물 시장에는 엄격한 규칙이 있습니다. 3월 만기 계약을 현물로 받기 싫다면 반드시 2월 27일 이전에 다음 달 계약으로 갈아타야 합니다. 이걸 롤오버, 즉 2월이라고 부르죠. 문제는 이 날짜를 단 하루라도 넘겨버리면 끝이라는 겁니다. 자동으로 현물 인도 요구로 처리되고 그 이후엔 어떤 조건도 바꿀 수 없습니다. 그래서 2월 27일 이후 실제로 현물 인도 요구가 얼마나 쏟아지느냐. 이게 지금인 시장 전체의 운명을 가를 핵심 변수가 됐습니다. 시장 참여자들 모두가 숨죽이며 그 숫자를 지켜보고 있는 거죠. 그런데 여기에 전혀 예상치 못한 변수가 하나 더 끼어들었습니다. 바로 미국과 이란 사이의 전쟁 위기랍니다. 외교 채널이 사실상 막히고 군사적 충돌 가능성이 현실로 거론되기 시작하면서 시장의 불안감이 한층 증폭됐거든요. 전쟁이 터지면
투자자들은 본능적으로 안전한 곳으로 도망칩니다. 주식을 팔고 달러를 사고 금과 은으로 몰리는 거죠. 수요가 한꺼번에 폭발하면 이미 바닥을 드러내고 있는 코맥스 재고는 단숨에 고갈될 수 있습니다. 수급 위기와 지정학적 위기, 두 개의 뇌관이 동시에 켜진 상황입니다. 코맥스 선물 거래의 기본 구조는 단순합니다. 투자자가 증거금을 내고 계약 하나를 사면 M은 5천 온스를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생깁니다. 그리고 그 권리를 뒷받침하는 실물이 창고에 있어야 하죠. 그런데 지금 그 창고 안을 들여다보면 숫자가 심상치 않습니다. 현재 즉시 인도 가능한 등록 재고는 8,819만 온스, 타인 소유라 함부로 못 꺼내는 적격 재고는 2억 7,850만 온스입니다. 둘을 합치면 약 3억 6천만 온스, 겉으로 보면 꽤 많아 보이죠. 하지만 불과 한 달 전만 해도 등록 재고는 1억 온스를 넘었습니다. 한 달도 채 안 되는 시간 동안 1200만 온스 넘게 증발해버린 겁니다. 시장이 충격을 받은 건 당연한 일이었죠. 더 무서운 건 장기 추세입니다. 2020년 상반기 코맥스 창고의 총 재고는 무려 5억 온스를 훌쩍 넘었습니다. 지금은 3억 온스대입니다. 불과 5, 6년 만에 2억 온스가 사라진 거예요. 그래프로 그려보면 완만한 하락이 아니라 가파른 절벽처럼 떨어지는 모양새입니다. 이 추세가 꺾이지 않는다면 우리가 목격하고 있는 건 단순한 재고 조정이 아니라 시장 구조 자체의 붕괴일 수 있습니다. 숫자를 조금 더 파고들어 보겠습니다. 코맥스 최신 대시보드를 열어보면 전날 대비 적격 재고마저 약 223만 온스가 줄어든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당장 꺼내줄 수도 없는 남의 물건조차 빠져나가고 있다는 건 시장에서 실물 이탈이 얼마나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신호입니다. 지금 파생 시장에 남아있는 총 미결제 약정은 약 13만 2,500건입니다. 이걸 실물로 환산하면 무려 6억 6천만 온스가 필요하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그런데 실제 등록 재고는 8,800만 온스 뿐이죠. 이 두 숫자를 나눠보면 커버리지 비율이 겨우 0.13, 즉 13%가 나옵니다. 가장 안전한 상태라면 이 비율이 1, 즉 100%여야 합니다. 지금은 전체 잠재 요구량의 13%밖에 감당하지 못한다는 뜻이에요. 물론 여기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갈 점이 있습니다. 이 13만 2,500 계약은 당장 이번 달에 청산해야 할 3월물만이 아닙니다. 4월, 5월, 6월물을 포함해 앞으로 1년치 이상의 모든 미결제 약정을 전부 합산한 총량이거든요. 그러니 13%라는 수치를 곧바로 공황의 신호로 읽기보다는 구조적으로 얼마나 취약한 상태인지를 보여주는 경고등으로 이해하는 게 정확합니다. 그렇다면 당장 코앞에 닥친 3월물만 따로 들여다보겠습니다. 현재 3월물 미결제 약정은 37,611개입니다. 이걸 온스로 환산하면 약 2억 8,800만 온스가 필요한데 실제 등록 재고는 8,800만 온스뿐이니 산술적으로는 여전히 2배 이상 부족한 상황이죠. 숫자만 보면 아찔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반전이 하나 있습니다. 불과 며칠 전까지만 해도 훨씬 많았던 3월물 계약 중 무려 64,830 계약이 5월물 등으로 이미 성공적으로 이월됐거든요. 만기를 앞두고 투자자들이 대거 롤오버를 선택한 겁니다. 덕분에 당장의 3월 만기 리스크는 상당 부분 해소됐습니다. 과거 시장 관례를 적용해보면 상황은 더 안정적으로 읽힙니다. 역사적으로 투자자들이 실제로 현물 인도를 요구하는 비율은 전체의 10에서 20센트 수준에 불과했거든요. 그 기준을 지금에 대입하면 현재 수치는 사실상 비교적 안전한 범위 안에 들어옵니다. 3월 위기설이 돌던 분위기와는 사뭇 다른 결론이죠. 이건 어디까지나 지금 이 순간의 이야기입니다. 시장은 언제든 돌변할 수 있고 특히 외부 충격이 가해지는 순간 이 안정감은 한순간에 무너질 수 있습니다. 잠시 숨을 돌렸을 뿐 위기의 뇌관은 여전히 살아있습니다. 수급이 잠시 안정됐다고 해서 긴장을 풀 수 없는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미국과 이란 사이의 전쟁 변수입니다. 외교적 해법이 막히고 군사적 충돌이 현실로 거론되는 순간 시장은 완전히 다른 국면으로 접어들게 됩니다. 전쟁이 터지면 글로벌 투자자들의 공포 심리가 한꺼번에 폭발합니다. 주식은 팔리고 달러와 채권 같은 안전 자산으로 자금이 쏠리죠. 동시에 금과 은 같은 실물 자산 수요도 통제 불능 수준으로 치솟습니다. 전쟁 초기엔 기축 통화인 달러 강세도 나타나겠지만 사태가 길어질수록 인플레이션 해지 수단으로서 은의 매력은 더욱 커집니다. 가장 위험한 시나리오는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하는 경우입니다. 전 세계 석유 물동량의 상당 부분이 이 좁은 바닷길을 통과하거든요. 봉쇄가 현실화되면 국제 유가는 배럴당 $130를
가볍게 돌파할 거라고 시장은 예측합니다. 유가 폭등은 곧 전방위적인 인플레이션으로 번지고 인플레이션은 다시 에임은 수요를 자극하는 악순환의 고리를 만들어냅니다. 이 복합적인 충격이 한꺼번에 쏟아지는 순간 이미 바닥을 드러내고 있는 코맥스의 등록 재고는 완전히 고갈될 수 있습니다. 수급 위기와 지정학적 공포가 맞물리면 그건 더 이상 시장의 조정이 아니라 시스템 붕괴의 시작입니다. 전쟁 위기가 현실화되면 투자자들의 심리는 급격히 바뀝니다. 불확실한 미래의 종이 계약보다 지금 당장 손에 쥘 수 있는 실물을 원하게 되죠. 실물 인도 요구율이 전체 물량의 18%까지 치솟을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평소 1-20% 수준이던 요구율이 상단을 뚫기 시작하면 시장은 전혀 다른 국면으로 넘어갑니다. 여기서 등장하는 게 바로 CTA 펀드입니다. 원자재 지수를 기계적으로 추종하는 이 펀드들은 가격이 오르기 시작하면 자동으로 매수 신호를 냅니다. 인간의 판단이 개입할 틈이 없어요. 알고리즘이 추세 전환을 감지하는 순간 막대한 매수 물량이 시장에 한꺼번에 쏟아집니다. 가격 상승이 더 큰 매수를 부르고 그 매수가 다시 가격을 끌어올리는 구조가 만들어지는 거죠. 이렇게 가격이 비정상적으로 빠르게 오르면 하락에 베팅했던 매도 포지션 투자자들이 강제 청산을 당합니다. 손실이 한계를 넘어서면 시스템이 자동으로 포지션을 닫아버리거든요. 그런데 이 강제 청산이 다시 매수 물량으로 시장에 쏟아지면서 가격을 한 번 더 끌어올립니다. 이게 바로 숏 스퀴즈입니다. 과거 은과 비트코인이 한두 시간 만에 30% 넘게 폭락했던 알고리즘 매도 사태 기억하시나요? 지금은 그 반대 방향으로 작동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전쟁 시나리오별로 숏 스퀴즈 발생 확률을 구체적으로 따져보겠습니다. 크게 세 가지 경우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미국과 이란의 충돌이 단기 국지전으로 끝나는 경우입니다. 제한적인 타격에 그치고 조기에 봉합된다면 시장 충격은 일시적입니다. 이 경우 숏 스퀴즈 발생 확률은 15에서 20% 수준으로 통제됩니다. 놀란 가슴을 쓸어내리는 정도로 마무리되는 거죠. 두 번째는 전쟁이 일주일을 넘겨 장기화되고 호르무즈 해협 봉쇄로 유가가 배럴당 130달러까지 치솟는 경우입니다. 이때부터는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시장 불안이 증폭되고 실무 인도 요구가 급증하면서 숏 스퀴즈 확률이 40% 안팎으로 껑충 뜹니다. 세 번째는 최악의 시나리오입니다. 호르무즈 봉쇄가 기정사실화되고 달러 변동성까지 통제 불능으로 커지는 상황이죠. 이 경우 숏 스퀴즈 발생 확률은 60%를 훌쩍 넘습니다. 시장이 이성을 잃기 시작하는 구간입니다. 미국은 목요일 제네바 협상을 통해 외교적 타결을 노리거나 전쟁을 치르더라도 이스라엘 대신 싸우는 대리전 성격으로 일주일 내에 끝내겠다는 계산을 하고 있습니다. 이란의 핵시설을 무력화하고 전까지 이루겠다는 두 가지 목표를 동시에 달성하려는 전략이죠. 과연 시장이 원하는 대로 흘러갈지 지금부터가 진짜 변곡점입니다. 미국이 아무리 단기전을 원해도 이란은 다른 계산을 하고 있습니다. 성전에서 싸우다 죽으면 천국에 간다는 믿음, 그 맹목적인 종교적 확신이 이란 군대를 움직이거든요. 미국 군부 내부에서조차 장기전 가능성을 경고하는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입니다. 전쟁이 길어질수록 시장의 불안은 누적되고 실물 인도 요구는 만기일마다 쌓여갑니다. 숏 스퀴즈 발생 가능성은 시간이 지날수록 단계적으로 높아지는 구조입니다. 옵션 시장에서는 콜 옵션이 급증하고 기관들은 롱 포지션을 지키기 위해 의무적으로 숏 해지를 걸어야 합니다. 그리고 은 가격이 한번 오르기 시작하면 그 숏 포지션들이 강제 청산되면서 다시 은을 사야 하는 악순환, 이른바 감마 스퀴즈에 빠져들게 됩니다. 지금 은 시장은 그 임계점 바로 앞에 서 있습니다.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긴 시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